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사상식 5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5월달 시사상식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게 된 양광모입니다. 자, 나가볼게요. 자, 5월 시사는요, 총 38개 소재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크게 이제 전체적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는 게 이 커버 스토리 2개 소재를 가져왔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각 분야별로 이렇게 소재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경제 산업 분야의 주제가 조금 많고, 원래 조금 많았던 과학 IT 분야는 조금 적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진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커버 스토리부터 들어가 볼게요. 가장 중요한 2개의 소재입니다. 자, 제가 가져온 2개의 소재. 자, 먼저 북한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 북한이 지금 1월부터 계속 이제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좀 중요한 미사일을 발사를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국제사회에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 미사일이 뭘까요? 자, 그 미사일은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ICBM이에요. 자, 일반 미사일보다 그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데, 자, 인터컨티넨탈, 대륙간으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정거리가 10,000km가 넘기 때문에 미국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 이번에 시범 발사를 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신문에서 많이 보셨죠? 줄여서 검수완박이라고 하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국회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과 야당의 엄청난 대립이 일어나고 있죠. 자, 검수완박에 대해서 지금 국회 또 검찰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많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드디어 넘지 말아야 할 선,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간에 지금 뭐 한 10여 차례 미사일을 올해 내내 발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심각한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했죠. 그래서 자, 소재 중에 부제를 보니까 4년여 만에 모라토리엄을 파기했다.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유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어떤 채무가 있을 때 채무 유예도 모라토리엄인데, 그거 외에도 어떤 그 정책이나 아니면은 공약이나 아니면 협정에 대한 걸 갖다가 넘어섰을 때도 모라토리엄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모라토리엄, 유예하는 것을 파기했다. 안 쏘기로 했는데 안 쏘기로 한 유예한 것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경랑에 휩싸일 것 같다. 자, 17년 이후 4년 만에 2017년에도 화성 15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했었는데요. 4년여 만에 지금 또 한 번 발사했습니다. 자, 이번에 발사한 거 3월 25일 날 신형 ICBM 화성 17호입니다. 자, 화성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쉽게 말해서 화성까지 날아간다. 아주 멀리 날아간다. 자, 대륙간 탄도미사일 초장거리,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7호를 시험 발사했고요. 사정거리가 지금 역대 최고로 보입니다. 15,000km. 미국 본토 전체가 이 사정거리 범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까지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어수선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분위기 속에서 발사를 하게 된 거죠. 자, 우리는 그 전에 그 2017년에 화성 15 쏜 이후에 2018년에 상당히 북한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뭡니까? 자, 2017년 이제 정권에 취임한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당시 이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났죠. 두 번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있었고 판문점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2018년도 평양 판문점 회담 때 이제 우리가 군사 합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평양 판문점 회담 이후에 났던 9.19 군사 합의라고 하는데 그 군사 합의 때 중요한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핵실험, ICBM 요 둘 다 이제 중지하게끔 하는 앞으로 쭉 안 하겠다. 뭐 안 하겠다는 아니지만 유예하겠다. 발사 유예하겠다고 하는 모라토리엄 원칙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거를 위반한 거죠. 발사 유예 모라토리엄을 위반하면서 이제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자, 이게 발사하는 화성 17호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2018년 우리 중요한 회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당시 이제 합의를 9.19 군사 합의라고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하고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했었죠. 판문점에서도 했었고. 근데 이제 평양 정상회담 때 채택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중요한 합의서가 있었을 겁니다. 부속 합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그리고 군사당국자 회담 정례화 이런 등등 아까 얘기했던 핵실험, 그리고 ICBM 발사 유예 이런 내용들이 들어왔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이제 깨버린 거죠. 그래서 레드라인을 넘었다.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넘지 말아야 할 한계선. 이걸 넘게 되면은 우리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양국이 설정한 대북 포용 정책을 그전에 햇볕 정책, 포용 정책을 이제는 봉쇄 정책으로 바꾸는 그 기준선. 중요한 것들을 위반했으니까 레드라인을 넘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게 새로운 좀 더 강력한 대북 제재입니다. 자, 기존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2397호예요. 주요 내용이 이제 여기 보니까 어떤 게 내용이 있냐? 자, 2017년에 북한이 6차 핵실험도 했었고 화성 15 ICBM 발사를 했죠. 거기에서 이제 유엔에서 채택한 결의안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요, 바로 원유 금수 조치입니다. 북한도 이제 석유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석유를 수입해 오는데 거기에 대한 금수, 수입 금지와 관련된 조치예요. 100% 수입 금지는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 원유를 줄 때는 한도를 정했습니다. 연간 400만 배럴. 그리고 정제유는 50만 배럴. 이렇게 한도를 정했는데 이게 이제 대북 제재안이고요. 이번에 이제 레드라인 넘게 되면서 좀 더 강력한 대북 제재안, 이 원유 금수 조치를 좀 더 강화하자고 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대북 제재안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자주 쏘잖아요. 대충 감을 좀 잡을 필요가 있는데 보통 좀 단거리부터 해가지고 뭐 중거리, 장거리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단거리는 스커드 미사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격파하는 패트리어트 뭐 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좀 약간 단거리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거리로 보여주는 것들이 이런 북극성이나 무수단 미사일 정도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최근에 장거리라고 하면은 5,000 이상 또는 1만 이상 이래야지 이제 다른 대륙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2017년도에 쐈던 화성 15 그리고 이번에는 화성 17형
15,000km 정도로 보입니다. 북한의 주장이고요. 이게 15,000km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00km는 넘어 보이죠. 저번에 쐈던 거 이상의 위력일 테니까. 그래서 화성이 들어가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주제예요. 자, 치열한 논의가 지금 4월 달에 늘 뉴스에 나왔던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 쪽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검수완박에 대한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이제 권력을 개혁하겠다라는 거고요. 검수완박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검찰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당 쪽에서는 범죄자가 만세를 부를 것이다. 자,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이 되게 되니까 경찰의 수사권은 좀 더 약하지 않냐, 전문성이 조금이나마 미진하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뭐 범죄자 세상이 될 거다, 이렇게 극한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 시작은 이제 4월 12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고요. 자, 이것을 이제 새 정권인 윤석열 정권이 들기 전까지 요거를 형사소송법을 바꾸자라는 걸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 이제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이 박탈이 되게 되는 거죠. 70년째 우리나라가 이제 세워진 이래로, 48년 세워진 이래로 쭉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경찰 쪽으로 넘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기소권만은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가자는 거냐? 핵심은 이거죠. 수사는 경찰,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만을 가지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그런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을 정치검찰이다, 이런 말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검찰이 정치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되는데 독립되지 못하고 이제 정치권, 특히 여당 쪽에 어떤 여당 쪽을 위하는 수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냐. 즉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너무 남용했다. 그래서 정치검찰에 대한 검찰개혁, 검찰개혁의 마침표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들면서 검찰개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죠. 공수처죠. 고위공직자 수사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를 설치했어요. 자, 두 번째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했습니다. 6대 범죄. 그러면은 이제 검찰의 수사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문제가 많은 방위산업, 대형 참사로 축소를 했고, 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자, 이게 다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큰 가닥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마지막인 검수완박까지 하려고 합니다. 자, 검수완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소, 검찰이 이제 기소권만 가진다라고 했는데 이 기소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기소라고 하면은 공소를 제기하는, 그거를 기소라고 합니다.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 소송이죠. 공소를 제기한다. 보통 어떤 사건에서 이제 공소를 제기합니까? 사건이라고 하면은 크게는 뭐 민사, 형사, 행정 이렇게 있지만, 행정 제외하고 민사와 형사를 보면은 민사는 사인 간의 다툼이에요. 개인과 개인 간의 뭐 채무 이런 거의 다툼이기 때문에 원고도 개인, 피고도 개인입니다.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나도 사인, 개인이고 원고가 되는 거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한다 하면은 소송 당하는 당사자가 피고가 되죠. 피고고 그리고 이제 그쪽도 사인이죠. 그래서 민사는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이 되고 원고 피고 둘 다 개인이에요. 근데 이 기소와 관련된 공소는요. 민사가 아니라 형사 재판에 대한 겁니다. 범죄와 관련된 거예요. 범죄와 관련된 것은 기소, 즉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누굽니까? 공소라고 하는데 이 공소권자가 바로 검찰이에요. 원고는 무조건 국가, 검찰이 되는 거고 피고가 이제 용의자, 피고가 되면 피고인이 되겠죠. 용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겠죠. 자, 피고인, 즉 범죄자가 사인이 이제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에 있어서 사건의 수사를 다 하고 나면은 수사는 경찰이 가지고 있으면 자, 수사를 다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형사 소송으로 가야겠죠. 법정으로 가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이 피고인이 판결을 받아서 이제 범죄자가 이제 뭐 형이 확정이 나겠죠. 그래서 수사 마지막 단계 형사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 이거를 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의 마지막에 소송 제기, 형사사건 소송 제기. 자, 우리나라 현행 형사소송법, 형소법 246조를 보면요. 그러한 형사사건의 공소는 누가 제기한다? 검사가 제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소권은 기본적으로 검사입니다. 이거는 모든 나라가 그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검사만 기소할 수 있다. 이를 기소 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소는 기본적으로 검사다라는 거고 이제 수사는 경찰로 분리해 나간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기소 독점주의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100% 독점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생겼죠. 바로 이제 공수처가 생기면서 고위공무원 수사처, 공수처가 생기면서 이 공수처 경찰이 할 수 있는 거죠.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검찰은 아니고요. 검사는 아니고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 공수처도 기소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기소 독점주의가 법규상으로는 없어진 거다. 그러니까 공수처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고위공무원 수사를 할 때. 자, 이게 이제 기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검수완박이 이제 지금 윤 정권 취임 전 최대 이슈로 지금 부상했습니다. 이 촬영을 하는 지금 이 당시엔 이 시점에 이제 어제 뉴스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검수완박 쪽으로는 가되 일부 이제 보완하고 유예를 두고 몇 개 분야는 그래도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쪽으로 지금 결론은 났지만 어쨌든 이 내용들 과정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개혁의 이 검수완박의 목표는 뭐냐? 검찰은 기본적인 검찰의 업무인 기소, 공소 유지만 하는 공소총으로 좀 격화시키려는, 그래서 검찰의 이제 기능을 조금 줄이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검사 직무에서 수사 조항을 삭제하자. 더군다나 이걸 지금 마지막 검찰개혁의 목표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가 정치검찰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취임 후에 할 게 어떤 게 예상이 되느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조직, 윤 당선인이 이제 검찰총장까지 했으니까 검찰 조직을 사실상 법규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직할하고 완전 담당하고, 그리고 이제 윤 당선인이 취임된 이후에 이제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좀 불리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좀 차단하자 라는 목적에서 지금 취임 직전에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취지는 좀 좋을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게 흠결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취지가 또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검찰 그리고
이제 인수위도 국민의힘 쪽이죠. 그래서 큰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박탈은 오히려 범죄 피해자만 늘어난다. 제대로 이제 경찰이 수사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필리버스터까지 예고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필리버스터 가끔씩 나오는 건데요. 아마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필리버스터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자, 필리버스터가 뭐냐? 자, 여당과 야당 간의 어떤 극심한 대립에서의 그 뭐예요? 소수당에서 반발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이제 어떤 정책이 또는 법안이 이루어지려면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서 소수당 의결 그 정족수가 조금 적은 그래서 소수당에서 하는 건데 짧게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의회에서 고의로 의결을 방해하는 행위. 그래서 보통 무제한 토론 또는 무제한 발언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의결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이제 토론 또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상당히 길게 뭐 몇십 시간씩 돌아가면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계속 늦춰지겠죠. 어쨌든 그런 토론이나 토의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하는. 그래서 자, 고의적인 무제한 토론 뭐 이렇게 줄여보면 되겠네요. 소수당의 의원들이 다수당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필리버스터 연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정치, 행정, 세부 분야 하나씩 쭉쭉 시사 내용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